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은 지켜내야 되는 거지 함부로 모험을 걸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모험을 걸고 있죠. 모험을 걸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몰빵해 가지고 부자가 되냐 아니면 죽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극단적으로 이제 좌우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30들 철없는 이들이 그런 짓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들에게만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의 이 기득권들, 이 세상이 너무도 많은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고 부자 되라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라고 이제 떠벌리고 있는 게 현실이죠. 앞으로 삶은 더 냉혹해지고 더 참혹해질 겁니다. 이제 일본의 이제 히키코모리, 그리고 욕망이 없는 사토리 세대,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한국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알바만, 편의점 알바만 한 8시간 하고요, 그리고 한 150만원, 혹은 편의점 알바 한 6시간 하고 최소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딱 돈만 벌고 나머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주 좁은 방에서 그냥 혼자 좋아하는 게임하고 가상현실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는 5년, 10년, 20년 가고, 그렇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아무런 욕심이나 기대나 이런 것도 안 갖고 그렇게 이제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거죠. 그러면은 삶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좋아질 수 없죠. 삶은 이제 더 엉망이 되는 거죠. 더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연애를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불편하고 힘든 것들도 겪지 않고 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나이만 먹다 보니까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이나 성장을 위한 기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죠. 잉여인간이 되는 거죠. 잉여인간. 잉여로 이제 사는 사람이 이제 되어서 이제 더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혼탁해지는 거죠. 주말에 뉴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가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제 그런 뉴스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왜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그네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별로 눈에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는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왜? 내 사는 게 제일 먼저인데, 내가 먼저 이렇게 사는 게, 가족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게 더 먼저이지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개인화되는 거죠.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으로 5에서 7%라고 합니다. 5에서 7%.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금리가 계속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과연 내년 상반기까지만 오르고 끝날까? 아니죠. 24년 상하반기 다 25년, 26년까지는 최소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 3년이에요. 최소 3년. 앞으로 24, 25, 26 최소 3년 동안 이제 금리가 오르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4년 뒤에 7년 뒤에 10년 뒤에 너무 먼 얘기입니다. 물론 빚 없는 사람들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거든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나중에 4년 뒤에 5년 뒤에 3년 뒤에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한 2% 초반 되면 그래, 그때 많이 싸져 있는 부동산이든 알짜 자산들을 완전 싼 값에, 헐값에 사야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출을 내든 아니면 자기 돈으로 사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선택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데라는 거죠.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요,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죠. 24년 말부터 2023년 연말부터 대출이 이제 중단된다고 하죠. 대출이 전면 중단되면요, 빚으로 막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미치는 거죠. 끝장이라는 거죠. 끝장.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닥친다고 봐야죠.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데
빚을 지면은 그 빚을 갚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걸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2030들, 영끌족들이 이제 나간다라는 거죠. 벌써 소득의 절반을,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라는데, 지금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게 대출금리가 5에서 7%인데, 이게 조금 지나면 8에서 10이 될 텐데, 5에서 7이면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6이라고 해보죠. 6이던 게 한 9가 되면 지금에서 또 50%가 늘어나는 건데, 단순 계산해서 원리금 40%로 만약에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60% 되는 거예요. 60%. 50% 부담하는 사람은 75% 되는 거고, 60% 부담하는 사람은 90% 되는 거고, 이제 매우 심각해진다라는 걸 매일 말로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빚 없는 사람들에게는 남의 사정이 그냥 남의 일인 거고, 그냥 그런가 보다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뭐 빚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불황이에요. 근데 빚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 위기는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경제가 어렵다라는 건 돈을 빌리는, 자금 조달하는 시장 금리가 폭등한다는 얘기인 거고, 폭등하면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부터 제일 먼저 무너진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겪게 될 참혹한 이제 이야기들이 넘쳐날 겁니다. 이제 선진국처럼 잔인하고 잔혹한 일들이 이제 창궐하는 거죠. 무서운 일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두고 보자고요. 우리의 삶이 어떨지.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또 초양화되고 뭐 점점 이제 살벌해지는 거죠. 이 살벌해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까, 헤쳐낼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해야 되고요.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죠.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돈 벌어주는 기회를 줄 리 없습니다. 세상에 뉴스가 아니면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돈 벌게 해주겠다라고 떠들어대는 얘기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다 세상이 쉬워 보이죠. 우습게 생각되죠. 근데 진실은요, 세상은 참 무섭다라는 거. 내가 쉽게 돈 벌거나 쉽게 뭔가를 가지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엄청난 노력,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기다림을 내보여야 세상이 반응한다라는 거. 그걸 진실로 믿는 게 훨씬 더 안전해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소 3년 이상은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고금리가 지속된다 라고 보고 어떻게 살지를 궁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